몇 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 62 개송할 거예요. 장내 등에 매력 있는 것과 지어놓은 밥과 야채라도 입으로 뱉은 것은 땅을 더럽힌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자꾸 지금 산티다바키에서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그렇게 애착해서 고통을 불러일으킬 그런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장례라는 것이 뭐냐면 대만에는 가보니까 삥낭이라 그래가지고 뭐 열매 같은 거 해가지고 뭘 섞어가지고 입에 씹으면 말이죠, 향기가 많이 나고 좀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고 조금은 환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걸 기념으로 한번 씹어보라 그러죠. 난 한 번 씹었다가 얼마나 입안이 그냥 화끈거리고 이상해가지고 뱉고 물론 몇 번 씻어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많이 씹어가지고 입이 벌게가지고 입에 붉은색 물감을 먹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인도에도 용내 그러기도 하고 장내 그러기도 하는데, 뭐냐면 향신료 같은 향이 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입안에 향나라고 이렇게 끔처럼 이렇게 씹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호식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 장내를 갖다가 씹다가 그게 참 좋아하는 거라도 씹다가 땅에다 뱉어내면 더럽잖아요, 그죠? 더러운데 우리가 여러분 참 이게 용렬한 것이, 여러분 입 안에 있는 침은 맛있다고 꾹꾹 삼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뱉어내 놓은 이걸 보면 더럽다 그 말이야. 간단하게 그렇게 그런 차이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밥이나 무슨 야채 요리나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입에서 씹어가지고 그냥 뱉어내 놨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냥 토해내 놓은 거예요. 토해내 놓은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몸뚱아리가 실제로 이게 끝에서 볼 때는 깨끗하고 뭐 어쩐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뱉어내 놓은 것은 그냥 땅마저도 그냥 더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땅마저도 이게 참 오염시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침도 뱉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침 뱉으면 뭐 경범죄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게 몸뚱아리가 지금 깨끗하다고 하고 있는 요런 부분들도 뭐 눈물이 나온다든지 코가 나온다든지 침이 나온다든지 대소변이 나온다든지 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하나도 사실 집착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그런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애착해야 될 어떤 것이 사실 있느냐, 그런 걸 볼 때 애착해야 될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더러운 것이 눈앞에 실제해도 의심이 난다면 송장터에 버려진 시체에서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또한 보기나,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밥이나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입속에 들어갔다 위 속에 들어갔다 도로 토해내면 굉장히 더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몸뚱아리가 애착이 가거들라 하면 송장터에 가서 한번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송장터가 없으니까 뭐
화장터도 옆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볼 기회도 없고, 볼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몸뚱아리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집착들이 너무 강해. 이게, 참 허망하고 더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아주 허망해서 금방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집착을 갖다 대단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제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자꾸 의심이 나고 우리 몸뚱아리를 살펴볼 때 그래도 이 몸뚱아리가 깨끗한 것이고 이거는 뭐 앞으로 잘 간수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잘 간수해야 될 것이면 죽은 뒤에도 잘 간수하라 그러지. 미랄을 만들어서 간수를 하든지 무슨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래,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래도 의심이 자꾸 가고, 그렇게 하면, 한번 송장터에 가서 썩어 자빠지는 것을 한번 봐보라 그 말이야. 응? 그게 그렇게 간수하고, 막 깨끗한 척하고, 애착하고 해야 될 그런, 그래서 그것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온갖 죄는 다 저지르려고 해야 될 일들을 갖다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응? 우리가 지금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바쁜 것인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쁜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세상에 그냥 다 그 집착하고 살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없다고요. 이 몸에 대해서 애착한 거 크기에 착각한 것만큼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든 가죽을 벗겨내면 큰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알면서도 이 몸에 어찌 다시 즐거움을 일으키는가.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관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관을 한번 해보고 이 몸뚱아리가 이제 썩어서 다 자빠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몸에 가죽으로 덮여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이게 뭐 해골바가지 그냥 살덩어리, 핏덩어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그냥 뭐 창자 덩어리, 창자 속엔 똥통, 뭐 이런 오줌통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칠은 번뇌라 그래요. 이 몸뚱아리는 우리 업에 의해서 정신적인 업에 의해서 생겨난 그 형상이니까 형상이야 거칠은 거예요. 거칠은 업의 모습이에요. 업의 그림자들이에요. 근데 이 거칠은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성그럽니다. 성그러서 이게 별로 그렇게 믿을만한 것도 못 되고요. 또 깨끗한 것도 그렇게 여러분이 애착하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한 존재도 전혀 되지 못해요. 예. 그 가죽이 없다라고 생각해 놓고 나면요. 이거 어디, 누구든지 전부 다 더럽고, 보기 흉해서 다 내다 던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래도 가죽이 썩기 전에 얼른 싸가지고 갖다 버리느라고 죽으면, 그래도 가죽 썩기 전에, 그래도 갖다 버리느라고 막 이제, 가죽도 빨리 썩으니까. 그래도 가죽이 제일 단단하거든? 그때 보자기 싸는 거 상당히 가죽이 단단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썩어서 터지기 전에 이제 전부 다 염을 하면 그냥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어. 콧구멍, 뭐 입 다 막는다고. 안 막으면 줄줄 새 나오니까 다 막 속에 터져가지고 다 새 나와. 그러니 뭐 별로 그게 뭐 나무 몸뚱아리만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몸뚱아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그게 막 그런데 왜 그따 화장품 바르고 그런지는 몰라. 에?
그거 그렇게 잘 감싸고 해야 될 게 없어요, 요거는. 아주 거칠은 놈이기 때문에 요거는 험하게 나를 떠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게 이 몸뚱아리, 이 욕망을 위해서, 작은 욕망들을 위해서 죄 좀 짓지 말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응? 엉뚱한, 이 자그마한 것들, 욕망, 이 몸뚱아리를 착각한 것 때문에, 이거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알면서도 이 몸에 어찌 그렇게 즐거움을 일으키는가. 이 몸에 대해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그 욕망을 일으켜서 그걸 갖다 무슨 마치 그 욕망을 내가, 성취하면, 그게 마치 즐거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몸에 바른 향도 전단향 그 자체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향이 아닌 다른 것에 그대가 애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기 무슨 얘기냐면 몸에 바른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우리가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옛날에 전단향이 향신료 가운데서는 가장 고급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몸에 전단향을 발랐다 손 치더라도 그게 발랐다 손 치더라도 안에 똥통이 바뀔 일은 없어요. 끝에 전단향일 뿐이지, 그 전단향 냄새일 뿐이지. 실제로 뭐 바뀌는 것은 없다 그 말이야. 실제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를테면 무슨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또는 미스 유니버스 배우 그 사람들이 막 그냥 화장을 하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바르고 입고 화려하게 불빛 조명 속에서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썩은 똥통은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 눈을 해놓고 코를 해놓겠을 뿐이지. 실제 똥통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도 속에 똥 드는 거는 마찬가지고 오줌 드는 건 마찬가지고 죽으면 썩어 자빠질 거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몸에 바른 향도 전단향 그 자체이지 다른 것은 그 몸에 우리가 화장품을 잔뜩 발랐다 손 치더라도 그 바른 것이 실제로 내 몸뚱아리가 더럽고 무상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아무 있겠어요. 상관없는 일이다. 여기 향이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번역이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향을 바른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에 바른 향도 기실은 들여다놓고 보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눈속임일 뿐이지 또는 그 콧속임일 뿐이지 실제 아무런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남이 바른 향이에요. 남이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뭐 요즘 말로 섹시하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헷가닥하고 애착을 하는 것은 그건 더 정신 나간 일이다. 응? 더 정신 나간 일이다. 그러니까 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좀 향을 좀 바르고 옷을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자더라도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죽자 살자 정신이 빠져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제대로 사는 것이냐 생각을 하니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 부처님을 갖다 마치 그런 자기 욕망을 성취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니까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 더더욱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좋은 잠자리에 자기 위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죽자 살자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행복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아무런 본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도움도 되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만일 본래의 역한 냄새로 이를 탐탁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가. 부질없음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 몸의 향수를 바르는 건 무슨 까닭인가. 생각해봐요. 이 몸뚱아리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몸에서 옛날에 송강세 그 조선 말기에 무용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무용스님 같은 그런 분도 빨래도 안 해 입었다는 거야. 빨래도 안 해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잘 안 깎고 그냥 드부르 해가지고 끄봉 해가지고 끄심추리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앉으면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옆에 안 앉으려고 그 사람 말도 잘 안 걸라 그래. 그러니 공부하기 참 좋죠, 그죠?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근데 뭐 땀시 가만 보니까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데 살고 뻐기고 살라고 하면서 정신을 다 뺏기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역한 냄새 때문에 그냥 탐착심이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몸뚱아리의 역한 모습들을 보고서 내 몸뚱아리가 이게 정말로 험하게 갈 것이구나. 요렇게 보면 정말 좋죠. 몸에 대한 무상심이 일어나고, 그래, 이건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근데 믿을 게 못 되니까 이제 요놈을 갖다가 이제 도구로 좋은 일을 하는데 써먹거나 보내야지. 응? 써먹거나 보내야지. 펀펀 자빠져 놀다가 자빠져 논다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이 몸뚱아리 편안하게 놀린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무슨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바르고, 그걸 또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또 탐하고. 그래서 그게 노예가 되고. 지금 우리 사는 시스템이 그런 거 아니야?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하고 경쟁해서 또 밀고 올라가고. 정말 불쌍한 모습들이죠.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만일 본래 역한 냄새로 인해서 이를 탐착하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차라리 그 몸에서 나는 똥 냄새, 오줌 냄새, 땀 냄새 이런 거 하면 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전부 다 헛것들이다. 그러니까 뭐를 그렇게 찍어 발라가지고 더 애착되게 만들었냐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 염색 안 하고 머리가 허옇다. 머리 허연 거 거울을 보면서 그래 이놈들도 이제 머리가 허해진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애착이 없어져야 보낼 때도 잘 보내. 요거 보낼 때 그냥 굿바이 하고 빨리 그냥 편안하게 보내지 말이지. 지금 평생을 이 몸뚱아리 이게 간수하는데 이거 편하게 살리고 이거 잘 먹이고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갖다가 많이 하고 나면 갈 때는 한스럽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화장품 딱 하지 말라고. 아무 쓸데없는 거야. 쓰지 말라고. 옷도 여러분 그거요. 춥고 더워서 이 몸뚱아리가 그냥 아주 그냥 뭐 병이 될 정도만 아니면요. 그 정도 가리는 정도만 그 정도 기능성만 가진 옷만 생각하지. 뭐 색깔 좋다고 사 입고 뭐 계절 바뀌어서 샀다고 또 너무 오래됐다고 뭐 구가다라고 사 입고 그런 짓들 하지 마라고. 아이고 어디 가니까 좋은 게 한 개 있더라. 그거 샀으면 꼭 좋겠더라. 그런 짓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몸뚱아리가 게을러지려고 그러면 요놈 어디서 네가 나를 갖다가 이게 몸뚱아리가 게을러지면요 죄만 짓게 되니까 몸뚱아리가 게을러지려고 그러면 그냥 바로 채찍질을 가야 됩니다. 요거 어디다 대놓고 지금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갖다 일으키려고 그러냐. 이 몸뚱아리가 또 눈이 보고서 이거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었으면 좋겠다. 이놈 눈 네가 지금 나를 갖다 지옥 보내려고 그러느냐. 아이고 아파트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저걸 50평짜리 사가지고 들어가 살아서 그렇게 하더라.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고작 큰다는 게 뒤에 지옥 갈 생각만 하고 앉았구나. 그놈들은 지옥 따라갈 놈들이 아니거든. 이 지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갈 때 이게 죽을 때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엎덩어리만 가거든. 그러니까 그놈들은 따라갈 놈들이 아니니까 아주 꼬득해서 저 편할 대로 살다가 버린다고. 그래서 요런 것을 갖다 옛날 스님들 말하냐면 요거는 첩과 같은 것들이다 그랬어. 첩이다 그랬어. 옛날에 그 영감이 병이 들었는데 약을 때려주면 말이야. 봄마누라는 약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맨날 그런다는 거야. 이 마누라 저기가 무슨 약을 갖다 이따위로 데려가지고 약이 말 정성도 없이 데린다. 약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근데 첩이 데리가 오는 데는 그냥 양양이 딱 맞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봐라 얼마나 잘 때려주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첩은 약이 많이 달아지면 물을 부어가고 약이 좀 많으면 좀 부어버리고 가고 봄마누라는 조금 놓쳐서 좀 적어지면 적은 대로 갖고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갖고 와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 놀자 편하게 쉬자 좋은 데 자자 좋은 옷 입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자 남보다 오래 살자 그것들은 나를 갖다 지옥 가게끔 저거들 편하게만 싹 해놓고 그냥 첩이 뭐 남편 집구석 망하든지 말든지 지 편할 도리만 다 하고 돈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그리고 끝내버리거든. 그렇게 하고 끝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쏙지 말라고. 쏙지 마. 이제 요렇게 얘기하려면 애끼어 산다고 살면서 애끼어 살면서는 또 보면 지는 애끼어 산다고 발발 하면서 또 남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 또. 남을 위해서는 아주 하나도 하지도 않고 발발발발 떨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더 안 돼. 더 못 써. 아주 못 써. 그렇게 애낀 걸 남을 위해서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 몸뚱아리에 이게 여기에 쏘가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도요 자꾸 습관들이라고. 자는 것도 습관들이고 이제 몸이 그냥 아예 앉아가지고 어그러질라 그러면 그때 잠깐 자주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잘 먹이는 것도 먹는 것도 자꾸 그냥 이게 굶어 죽지 않은 이 몸뚱아리가 엎어져서 쓰러질 정도 병날 정도만 아니게 먹이면 돼요. 병 나는 것도 어느 정도면 좀 이게 견디면 작은 것들은 견디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냥 억지로 그렇게 막 편안하게 한 건 그건 전부 다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전단의 감미로운 향기는 몸에서 어떻게 생긴 것일까? 향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에 그대에 애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요것도 앞에 지금 번역이 조금 달리 됐다는 것을 갖다 얘기한 부분과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뭐 전단향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또 화장품 그런 거 있죠, 그죠? 좋은 향 나는 향수 같은 거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향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전부 다 가공품들이에요. 그냥 자연에서 축출했거나 어디서 왔거나 그건 사실 전부 다 축출품일 뿐이에요, 그죠? 그건 내 몸에서 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결국 바른 거거든?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바르고 없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 내 몸에 이 바른 향도 다른 데서 전부 다 축출하거나 조합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험한 것이잖아요.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른 거. 이게 지금 향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의 그런 향인데 다른 사람이 바른 향. 다른 사람이 향 바르고 분단향하고 있는 모습에 그렇게 애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한테 바른 것도 이게 전부 다 외부의 이물질인데 다른 데서 만드는 이물질인데 그건 이물질이잖아요. 근데 남의 것에 남이 바르고 있는 것은 남이고 또 그 남이 또 바른 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주변 조건이고 그냥 그거는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왜 현혹돼서 애착하느냐? 애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몸은 긴 머리와 손톱, 누런 이빨과 함께 불결한 냄새가 밴 그것 자체일진데 알몸이 두려움 그 자체라면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가만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빨을 자주 닦는다. 무슨 코를 자주 소재를 한다. 눈곱재기를 자주 띈다. 기질과 깃밥을 자주 파낸다. 무슨 때를 자주 벗긴다는 것은 그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안 더러우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되게 더러운 거야.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뭐 굉장히 어떤 관념의 차이인데 머리카락이 여러분 굉장히 별로 안 더럽고 뭐 그렇다고 다 산발르고 다니는 모양인데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하루에 뭐 계속 빠지는 거고 그게 밥이나 어디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아주 참 진짜 배기 싫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거 더러운 머리카락 무슨 손톱 그 다음에 이빨 뭐 이런 것들도 가만 놓고 보면 안에 조금 들어가면 뭐 해골 이런 것들도 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전부 다 조금만 놔두면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야.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야. 매니큐어 칠하고 뭐 깨끗한 것 같아도 손톱 밑에 균이 한 손톱 밑에 요 밑에 말이야 몇만 마리씩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 요 안에 균이 몇만 마리가 어지러워 이렇게. 그렇게 더러운 거야. 그냥 중국 오대산 갔는데 동대를 올라갔어. 아침에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여기서는 9월달인가 8월달에 갔는데 9월달 8월 말인가 갔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추워 죽겠어. 여기서 삼배 옷 입고 갔는데 가니까 추워 죽겠어. 올라가니까 그냥 이빨이 달달달달 이게 턱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춥더라고. 그래서 추운데 이제 그 동대 꼭대기가 한 3,800, 700 정도 되는 고지인데 그 꼭대기에서 이제 아침에 스님이 거기에 춘장이야, 춘장. 여기는 짜장이, 한국 짜장은 중국에는 없거든요. 춘장, 우리 같으면 된장 같은 데다가 이제 국수를 끓여서 이제 주셨는데, 요 그릇이, 그는 중국에는 깨진 걸 또 잘 갖고 있잖아요, 그죠? 깨진 걸, 우리나라는 이빨 나가면 참 실례라고 그릇을 안 내는데, 중국 그릇은 얇아서 그런지, 이빨이 많이 나가. 접시도 이빨이 나가고, 뭐, 대접도 이빨이 다 나가고. 근데 이빨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거는 또 좋대네. 아주 오래된 곳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빨 나간 도자기, 자기 깨진 부분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된. 입을 대면 기름때를 대놓고 이제 먹어야 돼. 그런데다 그 산 꼭대기가 되는 게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씹는 둥 마는 둥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물이 못알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했겠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는 그냥 봐주고 먹으려고 그랬어. 그건 요렇게 건져 먹으면 되니까. 근데 먹으려고 젓가락을 드니까 대나무 젓가락을 맨날 쓰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쓰고 버린 게 아니고 대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씻어서 또 쓰고 씻어서 또 쓰고 하니까 대나무 그 곰탁 사이에 기름때가 아주 오칠을 한 것처럼 새까맣게 돼버렸어. 나는 그래서 처음에 오칠을 했나 보니까 오칠이 아니야. 그리고 그걸 국수에다 담그면 기름이 안에서 솔솔 한 20년 전 기름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그것도 이제 그냥 차라리 갖고 간 볼펜으로 건져 먹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또 좋았다고. 스님이 국수를 떠다 주는데 손가락이 이만큼 손톱이 다 당겼어. 당겼는데 그냥 당긴 게 아니고 손톱을 안 깎아가지고 여러분도 매니큐어 칠한 것도 같은 꼬라지라고. 그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손톱 바짝 깎아버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밑이 그냥 빼내는데 손톱 밑도 또 소지를 안 하니까 시커매. 그러니까 요 이빨 자국 나간데 젓가락 이 손톱 삼위일체라. 시커매가지고 기름때가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들여다 주면 괜찮은데 툭 담갔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몇 분은 에이 안 먹는다 그러고 이제 나가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래 뭐 네 손톱만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똥통 속에는 말이야 대장균이나 균이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가 살 거 아니야. 네 것만 들어온 거 아니다. 그러니 뭐 그게 뭐 별개겠냐.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맛은 그게 무슨 때 냄새가 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게 별로 여러분이 그렇게 짝하고 탐짝하고 뭐 영원히 누려야 되고 영원히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주 그런 거. 그러니까 불결한 냄새가 밴 그 자체일지인데 우리가 이빨만 닦아도 그렇게 불결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옷을 입고 이거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옷 다 빨개 벗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이거 정말 꼴불견이라고. 더럽기가 그지없어. 옷이라도 다행히 가려놨으니까 그래도 좀 덜 더럽다 그렇게 하지. 예?
별 볼 일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그게 자꾸 이제 그런 그 외적인 것에 그것이 이 몸뚱아리가 내다라고 자꾸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수행이 되지질 않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떠나지 못해. 왜냐하면 이게 허망한 것에, 더러운 것에 자꾸 애착을 하고 있으니까 되질 않습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칼처럼 이를 왜 애써 가꾸고 있는가? 자신의 헛된 노력에 미쳐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해롭게 하는 칼처럼이라기보다 자신을 해치는 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를 애착하고 이것을 갖다 자꾸 이것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걸 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부 다 험악한 일들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짓고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계속하면 자꾸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그냥 우리가 뭐 면도 잘못 하는 사람이 면도 하다가 전심한테 베는 것처럼 자신을 찌르고 째고 하는 칼처럼 나를 해치는 것인데 그 나를 해치는 그 칼과 같은 것을 갖다 그렇게 즐기면서 그 일을 갖다 계속 일생 동안 반복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갖다 지금 자꾸 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보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미혹해서 자꾸 그걸 반복을 한다 그러면 세 번째 구절은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자꾸 미혹해서 자꾸 날뛴다 그러면 자꾸 주변과 내 스스로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지럽게 되느냐? 첫 번째, 착각하는 어지러움이 있고, 두 번째, 남에게 실제 좋지도 않은 것을 갖다 남에게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남이 또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세 번째, 내한테는 아무 공덕이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 지옥에 가는 문이 되고, 그런 걸 왜 자꾸 하느냐? 제발 하지 마라. 그 불자들은 이런 것부터 이제 고쳐나가야 돼. 철저히 고쳐나가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불자들 버스 타고 다니기 운동합시다.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 때는 버스 타고 다니기 하고, 또 집안의 옷장 속에 몇 벌 이상의 옷을 갖지 맙시다. 그런 거. 신발장 속에 신발이 발은 2개밖에 없는데 신발이 6컬러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건 문제잖아. 그건 전부 다 생각의 산만함 때문에 그냥 이런 신 신고 저런 신 신고 그냥 뭐 어디 갈 때는 뭔 신 신고 어디 가서 뭔 신고 빼닦고도 그런 걸 안 신고 다녀도 돼. 아무 몸에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걸 왜 신고 다니는 걸. 괜히 저 장사꾼들한테 쏘아가지고 먼 옷을 입는 데는 빼딱구들을 신어야 되고 그 공부는 모습은 아니잖아.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집, 또, 뭐, 이렇게 내 생활 태도, 요런 것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이 그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내가 헛짓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헛짓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근데 그 삶이 이제 딱 이제 좀 잡아지고, 그렇게 헛된 짓들을 하는 것이 잡아지고, 내가 이제 반듯하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도덕적 힘들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갖다, 좋은 일을 갖다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송장터의 해골만 보고도 염리심이 일어난다면 움직이는 해골로 가득 찬 마을의 송장터는 왜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 시달림 송장터에 가가지고 송장을 보고서는 이 몸뚱아리가 참 험한 거구나. 귀엽고 갚버릴 거구나. 저놈들 잘 먹이고 잘 입혀놨더니 그냥 갚버릴 거구나. 이렇게 그 염리심,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 요것도 콧구멍에 숨만 딱 떨어지면 송장이란 말이야. 요것도 딱 그렇게 썩어 자빠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마을을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마을이 전체 송장이 해골이 굴러다니는 거 아니야. 응? 산 해골이 굴러다녀. 예? 마을은 살아있는 해골들이라. 그런데 그것도 뭐 죽는데 그냥 뭐 한 10년이나 걸려서 죽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그냥 죽을 때는 그냥 꺽하면 죽는다고. 그것도 언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호흡지간인데 그 마을에 살았다고 이렇게 막 우글우글 하는데 그 송장터, 그냥 죽어 자빠져서 썩어 자빠지는 송장터나 콧구멍에 바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송장터나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야. 무슨 큰 차이가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다니면 송장 안 갔다가 누워 잘 때는, 여러분도 영감쟁이 옆에서 누워 잘 때 영감쟁이가 혹시 코 골다가 숨을 갑자기 꺽 안 하면 죽었나? 겁날 때가 있죠, 그죠? 없었나 보네요. 그렇게 이제 한순간 가는 것들이니까, 그냥,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 그렇게 막 그냥 애착을 해서 마을에 애착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처럼 깨끗하지 않은 그것은 돈을 주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이를 얻으려고 지치고 지옥 등의 재앙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중생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편안함, 그죠? 안락함, 편안함. 그 다음에 잘 먹는 거, 배부름, 그 다음에 뻐기는 거, 남보다 높은 자리, 또 잘 입는 거, 또 오래 사는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좋은 집, 좋은 차, 요런 것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은 이 몸뚱아리가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갖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갖다 행복이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그런 것들은 옷이나 집이나 이런 건 돈을 안 주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요. 전부 다 돈이 다 치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그게 시험을 봐서 또 합격해야 되고 합격해서 또 열심히 죽자 살자 일해야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정치에서 뭐 국회의원 되고 그런 것들도 돈을 다 써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게 써라 그 얘기지 공식적으로 얼마 써라 그 얘기는 다 써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망한 것들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돈 주고 사느냐. 응?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건 돈 주고 사느냐. 이제 깝깝할 노릇이죠. 그것이 사는 데서 도움이 전혀 되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가 그걸 돈 주고 왜 사느냐.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요런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그래서 전기도 너희들 전기 안 켜겠다. 그래서 프로펠러 돌려서 풍력 발전이나 또는 그 솔라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니까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한 집에 몇 cc 이상 냉장고는 쓰지 말자. 독일 같은 데 이런 말이 많이 나요. 전등은 몇 와트 이상은 쓰지 말자. 또 이제 마을에 자동차는 쓰지 말자. 자전거 타고 이제 해가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 전철역까지 버스 있는 데 가서 자전거 세워놓고 버스 타고 나가고. 또 그 다음에 농약 쓴 것들이 많으니까 이건 그 무농약으로 좀 우리가 가꿔 먹자. 그래서 과일 이런 것도 전부 다 사과나무나 이런 거 심어 놓고 농약 하나도 안 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사과가 좀 못생기고 막 벌레 먹고 그래도 벌레 밥 먹고 사람 밥 먹고 그냥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자기 욕망과 허영심을 갖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료도 가만 보니까 연료도 그 도시에 나무를 갖다 버리는 것이 많으니까 폐목 갖다가 주스다가 나무로 이제 그 떼고 요렇게 이제 그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요즘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수행자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돈을 주지 않고는 또 살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지치고 그거 얻으려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 짓고 그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갈 때는 전부 다 좋은 일 하나도 없이 지 편안한 거 지 잘 먹고 살라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을 갖다가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재산을 늘릴 수 없으며 젊어서는 재산이 없으니 어찌 행복하겠는가. 재산을 가졌을 때는 이미 인생이 끝에 있으니 늙어서 욕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도 가만 따져놓고 보면 어릴 때는 돈이 부모 힘으로 사는 거고 돈이 없어. 어릴 때는 돈이 없어. 돈으로 그런 걸 전부 다 사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고 젊어서는 아직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모가 그 재산을 갖다 그냥 세금도 안 물고 그냥 많이 넘겨주면 그런 그 아주 돈 넘는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빨리 망하면서 더 힘들어진다고 나중에. 인생 자체를 갖다가 그냥 아주 엉망이 되게 살기 쉽거든요. 젊어서는 또 이 황금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 어려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욕망을 부리려고 해도 또 한참 황금기에는 돈을 모아서 해야지 그러고 이제 돈 모으더라고 못하고 늙어지면 이제 허벅허벅 다 끝나버린 거라.
그래, 그게 그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왜 사느냐, 그 말이고. 왜 그렇게 노예가 돼가 사느냐. 어려서 못하고. 젊어서는 돈이 없어 못하고. 늙어서는 이제 늙어서 못하고. 이제 돈 좀 있어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다 됐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무슨 욕망을 부려? 노인네가 새마누라를 얻을 거야, 저거. 응? 노인네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뭐 50평짜리 아파트 사나봐야 청소만 하기 힘들지. 우리 일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산 거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아서 이제 늙음하게 돈이 좀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욕망을, 우리가 이제 욕망을 부린다라는 것도 사실 부리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그 시기를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어려서는 욕망 부리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고 젊어서는 모아야 되니까 못하고 늙음하게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다 키워놓고 돈도 사실 별로 없고요. 또 돈이 좀 있어도 이제 늙어가지고 뭔 욕망을 부릴 거예요, 이제. 부릴 것도 없잖아요. 그때 가서, 참 허망하다. 그렇게 해봤자, 이제 다 살아오면서 공덕 하나도 안 짓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허망하죠. 허망하죠. 그래서 공부 좀 하시오. 그러면 바빠서 못하고. 그럼 무엇 때문에 바쁘요? 죽을 짓 하러 다니면서 바쁘요. 그러는 걸 뭐라 그래요? 말이 하나도 없지. 천한 욕망으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에 지치고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은 시체처럼 잠에 빠진다. 경상도 그 쇠로리맨이 밥도 자자 그 두 소리밖에 안 하는데 하도 지쳐가지고. 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우리가 지금 막 죽자 살자 무슨 경제 발전 쭉쭉 하면서 죽자 살자 하는데 나는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한국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요 서로 논아보면 배 터져 죽어요. 욕심만 좀 줄이면 굉장히 행복한 나라가 돼요. 조금만 지금 부리는 욕심 목구멍까지 뚜껑이 열릴 정도로 이렇게 떨썩떨썩하는 욕심 요만큼만 좀 낮춰줘도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남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에 한 10% 정도 내지 20% 정도만 남을 위하는 것으로 이걸 돌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행복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한 욕망을 이루려고 하루 종일 머슴살이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게 머슴살이지 뭐. 직장이라는 게 사실 놓고 머슴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노조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노조 그러면 주인장한테 월급 올려주시오 그래 세금 올려주라고 되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욕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욕망을 성취시켜줄 그 대상에 내가 그 노예가 됩니다.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근데 그 마누라 얻을 때도요. 못생긴 마누라 얻어야지 노예가 좀 덜 되지요. 이쁜 마누라 얻어놓으면 굉장히 노예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그렇게 심하게 노예 정도가 남편이 노예될 정도로 그렇게 이쁘진 않죠? 그냥 남편이 이제
좀 속상하기 싫으니까 뭐 져주는 거겠지.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법적인 자유도 있지만은 사회 구조적으로 생각할 때 법적인 자유도 있지만은 그 법적인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럼 우리 개인적인 자유가 이루어지는 해탈이 이루어지냐면 그건 불가능해요. 개인적인 해탈은 역시나 욕망이 그런 욕망의 세계로부터 떠나져야 이게 자유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부처인법 가운데 대승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이 대승법이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하면서 내 욕망을 갖다 줄여나가고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은 시체처럼 잠에 빠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을 떠나야 하는 번뇌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하는 고통이 있다. 처자식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한다. 산티데바가 요즘에 와보고 지은 것 같아.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은 산티데바께서 1000몇백 년 전뿐인데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자본주의 시대 때 와보고 지으신 건가? 이게 뭔 부부요? 주말 부부 또는 뭐 기러기 아빠 뭐 요런 얘기 아니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기러기 아빠가 왜 생기느냐? 그렇게 보면 그것도 결국 욕망 때문에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 욕망을 강화시킬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꾸 이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이기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같이 전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인간시대인가 인간극장인가 뭐 KBS2인가 나오는 그거 보니까 전에 그 코리아 밀러라고 해서 그 스위스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 그 스위스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굉장히 방황을 하다 이제 한국을 뭐 이제 일 때문에 왔더랍니다.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시골에 가니까 그 가족들이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요런 가족의 지상천국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뭐 7인가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낳아가지고 아주 그냥 보니까 스위스에 가서 사는데 반은 한국이야. 가정 안에서는 한국말 하기로 하고 대가족 제도도 한국식으로 대가족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굉장히 그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욕망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떨어져 나야 되고 자식들도 욕망의 세계로 이제 가니까 가족들보다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나가는 거죠. 다 머슴살이로 다 나갔죠. 그래서 큰 머슴, 작은 머슴. 그래서 이번에 연봉 얼마 받냐 그 소리는 옛날식으로 뭐 세경 얼마 받냐 그런 얘기고. 근데 그렇게 얽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평생을 갖다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 참 깝깝한 노릇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도 떠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집을 떠나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기러기 아빠가 되고 무슨 뭐 주말 부부가 되고 무슨 이렇게 돼가지고 소가족 제도가 되고 핵가족 제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단 말이죠. 그 나는 요즘에 그런 얘기 집값 안 올라가게 하는 방법 내가 이제 하나 발견했어. 기가 막히게 하나 발견했어. 어떻게 하느냐?
집값이 왜 올라가는 가 보니까 전부 욕망 때문에 전부 다 분할을 하니까 그래. 다 뭐, 아들이 7명 있으면 아들, 딸들 7명 있으면 다 각각 나가서 집 한 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해서 그러면 아들, 딸 낳아서 또 학교 보내면 또 집이 한 개씩 하게. 뭐 서울에 집 한 개 둬야 되고 뭐 빌리건 어찌건 간에 전세금 먹은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한 집 안에서 한 집에서 평균 사는 사람이 2.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 인원수가 2.5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집값 내리게 하려고 그러면 집을 때려 짓는 것보다는 대가족 제도를 부활시키는 쪽으로 자꾸 나가면 한 3분의 1 정도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면 한 6명 중 같이 살면 6, 7명 중 같이 살면 집이 그냥 한 3채가 줄어들잖아. 그럼 집값 쑥 내려갈걸? 응? 응? 다 같이 안 살라고.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아봤자 뭐냐면,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안 살아봤자요.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요. 왜냐면, 토굴에 나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면, 토굴에 혼자 살면 일이 없을 것 같죠. 더 많아요. 아주 혼자 살면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10명쯤 살면서 서로 그 선방이 그게 참 효율적인 겁니다. 선방이나 대중차례가 굉장히 효율적인 게 뭐냐면, 밥 한 사람 밥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국 끓인 사람은 갱도라 그래서 공양주, 갱도 따로 있거든? 그럼 갱도는 국만 끓이면 돼. 또 차는 만드는 그 사람, 그 채공이라 그래서 그 다 소임이 있어. 갱도, 공양주, 채공 따로 있어. 그럼 채공은 요것만 그 나물하고 반찬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방에 또 큰 방 그 소재 소임 다각 차 해놓은 소임 또 무슨 이런 게 다 따로 있어. 따로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자기 소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화장실 청소는 그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그냥 화장실 청소만 깨끗이 해놓으면 돼. 그러면 밥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방에서 잘 수도 있고 그냥 그리고 자기 수발만 좀 머리 깎고 이런 거 자기 빨래하는 것만 하면 그냥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혼자 토굴에 살면요. 쟤 다 해야 되거든. 밥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밥을 해보니까요. 나는 토굴에 살면 밥을 갖다가 밥 해먹는 것으로 종을 삼았어. 왜냐 토굴에서 이 대중처소에서는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옆에서 밥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토굴에서 혼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밥 먹으라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리고 몇 시에 밥 먹는 거 그것도 내가 정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먹을 건지도 내가 정해야 돼. 또 그 다음에 설거지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대중과 살 때는 시간을 내가 좀 안 지켜도 왜냐하면 그 시간 되면 가면 되거든요.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밥도 내가 철저하게 시간을 내가 지켜야 돼요. 하는 것부터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다 빨래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마당에 풀도 매야지, 나무도 해와야지, 곡식도 내가 쌀도 떨어지면 쌀도 갖고 와야지, 반찬 떨어지면 반찬도 가야지. 밭도, 토굴에 있으니까 밭도 안 갖고 먹으면 재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씨 뿌리고 또 가꾸고, 다 해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토굴에 있으면서 앉아보니까 새벽에 이제 예불 모시고 앉는 거, 명상하는 거하고, 그리고 오전에 잠깐 하는 거하고, 저녁하고 그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일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소가족 제도도요, 지 혼자 가서 있으면 자치고 그러면 굶습니다. 못 해 먹어요.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요. 라면도 끓여 먹기 싫으면 그냥 맨날 친구들하고 사 먹자 그러거나 안 그러면 굶거나 그냥 안 그러면 빵 먹고 말아버리거나 그렇게 안 그러면 김밥 하나 사다 먹거나 이게 사는 게 엉망이죠. 혼자 살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도 더 바쁩니다 사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무언가를 위해 팔지만 그것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타인의 업의 바람에 휘둘려 세월만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면 그게 꼭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래서 얼굴이 이뻐지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면요, 쌍꺼풀도 해야 되고 코 수술도 해야 되고 화장도 쉽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뺏기는 시간과 돈이 굉장히 그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이 근원적으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의 노예. 그러니까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팔지만, 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조금은 인간의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의 심성 부분에서는 이게 말세예요. 말종이에요. 참 이게 돈으로만 뭔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지. 그래서 황금만능이 이루어지고 참 말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얻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얻어지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그냥 막 헐떡거리면서 부도 났네 뭐 했네 그러면서 그냥 다 평생 살면서 막 뭐 언제는 될 것 같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되거나 또 설사 얻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지는 것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서 못하겠는가. 어떤 이는 자신의 몸까지 팔아 자유를 구속당하며 남에게 고용된다. 아기를 가진 부인은 외로운 곳 나무 밑에서 아기를 분만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부부가 근데 남편은 이제 돈 때문에 딴 데 직장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직장이고 안 그러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거기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제 애는 이제 마누라는 지 혼자 애 낳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요즘에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쁜 돈을 많이 버는 선진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더 심하다고 얘기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고. 점점 더 심해지는. 그래서 이런 예처럼 말이죠. 이런 예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른 한쪽은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고 애끼던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은 그냥 인도 같은 데 옛날에 그냥 나무 밑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돼 있는데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욕망에 속은 바보들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며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전쟁터에 나가고 이익을 위해 노예도 된다. 전쟁터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라크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부 다 월급 받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월남에 옛날 파병했을 때도 그 월급 받고 나갔죠. 그 용병이죠. 그 이익을 위해서는 총을 들고서 남을 죽이는 일까지도 스슴치 않습니다. 지 생명도 그러면
위태로워지는데 남의 노예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 내 이익을 갖다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다.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욕망에 쏘아서 그런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욕망 성취가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발단이. 그 우리가 욕망을 어느 정도 조금만 포기한다 그러면 엉뚱한 그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욕망 때문에 엉뚱한 행보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